안녕하십니까. 한국농수산대학 버섯학과 장현유 교수입니다. 오늘은 복령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령의 학명은 포리아 코커스 또는 울프 포리아 코커스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담자균류에 속합니다. 크게 나눠서 담자균과 자랑균이 있는데 담자균에 속하면서 구멍장이 버섯, 복령 속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원래 소나무에 송진이 뭉쳤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송진이 뭉친 것이 아니고 버섯 균핵 덩어리입니다. 버섯을 보면은 고구마처럼 덩어리를 형성하는 균핵입니다. 복령은 세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균사나 균사체는 영양기관이고요. 자실체라고 하는 것은 번식기관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고구마같이 생긴 덩어리는 저장기관으로서 백복령과 적복령이 있습니다. 속이 하얗게 생긴 것을 백복령, 붓게 생긴 것을 적복령이라고 합니다. 적복령은 인공재배가 잘 안 되고 있고 백복령은 인공재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기능성은 파시만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건 이뇨작용이나 항암작용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동의보감에 상약 중에 상약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버섯 종류가 한 20여 가지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언급이 가장 많은 버섯이 복령입니다. 복령은 재배하기도 쉬워서 게으른 사람이 하기에 좋을 정도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접종해놓고 수확을 하러 갈 정도로 일이 없는 품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배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재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원목을 이용해서 땅에 묻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 땅에 묻지 않고 무토양 재배, 즉 살균해서 접종을 해가지고 비닐에 담아서 균상에 실내에서 시설 재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 구루터기에다가 산에 소나무를 벤 구루터기를 이용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요즘에 선충 피해가 많아서 소나무를 많이 베어내는데 구루터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종균만 가지고 와서 종균은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전국에 배양소가 한 20군데 있습니다. 각 도마다 한두 군데씩 있는데 종균 배양소에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종균은 막걸리병 한 병 정도 담긴 종균량에 1,000원 내지 1,200원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구루터기가 당년에 벤 구루터기는 송진 성분이 있고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접종이 안 됩니다. 접종을 해도 오염이 되는데 그걸 구루터기가 직경이 15cm 이내인 것은 1년이 지나면은 송진 성분이 받고 거기다가 접종하기에 알맞은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종균을 사가지고 올라가서 주로 3월달경에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 하는 것은 오염률이 높고 봄에 3월달경에 하는 것이 보통 가장 좋습니다. 구루터기 주위에 흙을 파면은 뿌리 일부분이 나오면은 그 뿌리 일부분을 도끼로 껍질을 벗겨서 종균을 꺼내가지고 그 도끼로 껍질을 벗긴 부분에다가 종균을 발라놓고 흙으로 묻어놓으면은 1년이 지나면은 구루터기가 다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 자리에 복령이 차 있습니다. 수확은
당해년도에 봄에 접종을 하면은 가을에 수확을 할 수도 있지만 품질이 좀 연약해서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년 더 있다가 2년 만에 수확을 하게 되면은 품질이 더 단단하고 우수한 품질의 복령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복령에 복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령 균핵 사이로 뿌리가 지나가는 것을 복신이라고 해서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재배 방법 중에 하나는 땅에다 묻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데, 땅을 선정을 할 때는 깨끗한 땅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거름기가 많고 작물을 재배했던 장소보다는 물빠짐이 잘 되고 약간 경사진 마사토 토양으로서 깨끗한 흙이면 좋습니다. 복령이 자랄 때에 땅에 있는 거름기를 빨아서 흡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분해해서 자라기 때문에 나무를 넣되 나무 종류는 침엽수가 좋습니다. 소나무라든지 낙엽송이라든지 니키다 소나무, 전나무. 니키다 소나무는 특히 송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송진은 균사 생장을 억제하기 때문에 제거를 시키고 해야 됩니다. 복령이 소나무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 중에서도 적송이 좋습니다만은 일반 참나무나 한엽수에서도 결력이 된다. 정말하자면은 좋지는 않지만 발생은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용을 할 때는 항상 겨울에 베은 것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침엽수는 낙엽이 지는 것도 있고 안 지는 것도 있지만, 낙엽이 지고 나서 영양분이 원목으로 이용했을 때 겨울에 베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것이 좋은 원목을 선택하는 방법이고, 만약의 경우 살균을 해서 할 경우에는 음건을 안 시켜도 됩니다. 바로 살균을 해서 세포가 죽으면 균사가 퍼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을 동원해서 토양에다가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 무토양 재배 방법도 있고, 부루터기를 이용해서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기에게 적당한 재배 방법, 지금 가정에서도 기르고 싶다 할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자에다가 가벼운 용토, 원예 용토를 넣고 재배를 해도 되고, 특히 이제 흙에다 묻어서 재배할 때는 봄에 접종을 해서 종균이 평당 3.3 立方밀터당 길이가 60cm이고 직경이 15cm인 원목의 경우 15개 정도의 원목이 필요합니다. 종균도 9개 내지 10개의 종균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땅에 묻어놓고 너무 깊이 묻으면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균사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너무 얕게 묻으면은 태양에 햇빛이 닿아서 건조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무 상면에서 10 내지 15cm 정도 흙이 덮일 정도로 두께로 덮어서 관리하고, 접종해놓고는 비닐을 덮어서 보습을 하고, 비가 오는 경우 과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서 한 4개월 있으면 균핵이 생기면은, 덩어리가 생기면은, 고구마 밑이 들면은 땅이 갈라지듯이 이거에 역시도 복령이 결령이 되면은 땅이 갈라집니다. 갈라진 거를 그대로 방치를 하면은 복령 표피가 갈라져서 표피 속에 이물질, 모래나 막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땅이 벌어지면은 즉시 주변의 흙을 가지고
메워주는 방법으로 쳐야 되고요. 한 가지 이제 자연산 복령이 있는데, 자연산 복령을 키우는 방법은 소나무, 썩은 나무, 그루터기 주위에 금이 쩍쩍 벌어져 있는 경우 복령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탐침봉을 넣어가지고 하얀 것이 묻어 나오면은 키우면 되는 거고, 밀가루 같이 하얀 그루터기 주위에 밀가루 같은 가루가 뿌려져 있다, 이런 경우도 복령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루터기를 발로 톡 차보면은 그루터기가 톡 떨어지는 경우도 복령이, 야생 복령이 들어있을 수가 있고요. 주위에 풀은 생생한데 썩은 나무, 소나무 그루터기 주위에 풀이 시들시들하다, 이런 경우에도 자연산 복령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복령은 사실 게으른 사람이 하기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손질이 없는 방법 중에 하나고, 아주 상약 중에 상약, 십전대보탕 중에 한 가지로서 부작용이 없고, 많이 먹으면, 오래 먹으면은 늙지 않고 신선이 되어서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내용의 복용 내용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복령 재배에 성공해서 농가 소득원의 한 품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